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준 1월 3일 13 대책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지 한 발 더 들어가서 적절한 대책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규제 지역 거의 다 풀고 또 세금도 많이 줄이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포함됐는데 먼저 이 일산 부동산 대책을 관통하는 특징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전방위적 규제 완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뭐 추경호 장관이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고요.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또 투기까지 가는 그런 환경을 뭐 완벽하게 거의 조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자분들은 약간 박탈감을 느끼시겠지만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100만 호, 50만 호 공공임대 분양 요 대책이 이제 가미가 돼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규제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실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좀 제가 듣기엔 좀 아예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왜냐하면 상황이요?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때 네. 그때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좀 어려운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대책을 다 풀었었거든요. 네. 그 당시도.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 강남이 하락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대책을 던졌을 때. 당시에 그 조치로? 예, 그리고 네. 시장이 이제 바로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환경이 일단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노무현 정부 때 고금리였던 5%를 갖다가 이제 2%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금리를 때문에 내렸군요. 미국도 내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책을 풀어서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대책이 뭐 연착륙을 도와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네.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뭐 반등이라든지 상승 반등 이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네. 매물이 좀 상식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땐 10에서 한 20%는 감소를 해야 일단 반응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매물이 증가했었고 그다음에 네. 7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이제 25개구인데 5개구만 매물이 감소한 형태입니다. 그 네. 발표 날 다음 날부터. 그리고 나머지 20개구는 또 매물이 도리어 늘었습니다. 매매 물건만. 그래서 제가 서초 같은 데는 2.5%가 또 늘었어요. 네. 그 총량에서도 매매, 전세, 월세를 다 합하면 또 한 8천 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13만 8천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규제 대책이 생각보다 고금리 환경하고 이 수요자, 시장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사실 아직도 주택가격이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시장에 너무 이제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효과가 너무 좀 빨리 던지지 않았나, 좀 나중에 던졌으면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효과가 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 봐야겠습니다. 네, 매물을 약간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가 다시 원상복귀 하루밖에 안 가더라고요. 네. 그 너무 좀 아이러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향후 물건을 걷어들였다가 주택 가격이 좀 상승 반전하거나 하락폭이 둔화될 때 조금 더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면 매물이 줄겠죠.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역으로 보면. 네. 그리고 또 매수가 또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전화는 좀 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매매 접근에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 정도 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절성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살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뭐 소급 적용도 있었고 하니까 그리고 예. 그래서 계약을 이제 많이 할 거다 이런 기사들도 쏟아지고요. 물론 이런 기사들을 쓰는 매체들은 또 네. 과거 집값을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겼던 매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둔촌주공 관련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실제 좀 그렇게 이어질까요? 예, 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둔촌 일병 부학이라는 그렇죠. 닉네임까지 그런 들을 말이 있었죠. 정도인데 네. 또 둔촌 뭐 선물 종합 3세트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러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전체 강남 4구의 입지가 좋은 데가 네. 또 미분양이 좀 많이 나게 되면 전체 분양 시장에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정부가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인데 물론 무주택자나 서민에 대한 대책이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게 이제 좀 박탈감을 느껴서 문제가 그렇죠. 됐지만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어떤 문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까지도 오는데요. 네. 이런 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냥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전에 청약이 뭐 작년 재작년에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도 안 돼서 그냥 넣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근데 자기 상황이 지금 이거 대출은 되는데 받아봤자 이 금리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전매 제한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갭투자처럼 투자했다가 1년 만에 팔아야 되냐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지금 당첨자들의 좀 그런 공통적인 네, 그런 상황인 분들이 것 좀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네. 의외로.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분양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네. 자, 미분양 말씀하셨는데 네. 자, 둔촌주공이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도 미분양을 정부가 좀 매입하는 걸 검토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고 지금 미분양 상황이 일단은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는 심각하지 않은데요. 향후의 어떤 추세를 볼 때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건설업계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6만 5천에서 7만까지 보거든요. 네. 그때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유동성이 좀 부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지금 추세가 한 달에 막 10,000개씩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상반기가 되면 미분양이 한 10만 개 갈 것 같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실제로 좀 건설사에 좀 유동성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뭐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돌리는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분양가가 만약에 1억짜리인데 네. 그걸 1억에 사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억짜리인데 이게 미분양에 나서 부도가 날 거를 감안할 때 그러면 실제 가치가 한 60에서 70%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매입을 하는 수준에서 유동성을 확보해주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도가 나서 어려움 걷는 것보다는 어떤 자구책이나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로 가서 그 싸게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은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일부분에만 그쳐야지 또 과대 해석하면 안 될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한없이 쓸 수는 없잖아요. 전국의 분양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좋은 입지 네. 또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찾을 입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저렴하게 부도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얘기를 하면은 생산업체가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걸 정부가 매입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그럼, 수준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좀 그거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걸 다시 제도화를 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부분은 대책이다. 분명히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고금리가 결국은 지금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실수요자들은 집값 하락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질까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것도 역시 집값에 좀 영향을 줄 거고 어떻게 좀 전망이 근데 금리 가능할까요?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경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1년 안에 뭐 2%, 3% 다시 못 내립니다. 네. 미국 뭐 60년대 이 정책을 보면 항상 1년 정도는 그 서베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완전히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갈 때 그것도 2%일 텐데 네. 지금 5%, 6%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성급하죠. 그건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보면 그 되겠네요. 친시장적인 분들이 이제 좀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네. 땐. 그래서 1년 정도는 지금 올해는 경기 침체니까 아예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더 보수적으로 좀 위험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오늘 좀 여러 가지 들을 얘기가 많은데요. 네. 시간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